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경자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간을 그 사람의 정신, 그 다음에 일지를 그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몸에는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오장육부에 임계수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다. 하늘의 기운이 있다. 경자일에 태어나신 분은 경자 기운을 자기 오장육부에 새기고 있다. 자, 경금의 자수는 상관이죠.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우월하고자 하는, 내가 남보다 돋보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기운이죠. 경자의 본성에는 자기의 상관, 돋보이고자 하는 이러한 기운, 경금에서 나온 기운이 스며 있다. 그래서 옛말에 금수쌍청이란 말이 있죠. 물론 주변에 있는 오행이 어떠한 오행으로 포진하느냐에 따라서 경자는 다른 일주보다도 더 총명할 가능성이 많은 일주다. 그래서 그런가요? 경자 일주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많죠. 재계에서도 혹은 과학계에서도, 소위 말해서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 교수도 그렇고요, 또 과학자들도 그렇고, 또 AI 시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전자업계, 인재들이 많은, 또 인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일주가 경자입니다. 금수쌍청이다. 대단히 두뇌 회전이 빠르게 작용하죠.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을 친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법조계 변호사들도 상당히 활약을 할 듯한 일주가 경자 일주입니다. IT 업계에서도 경자 일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도월 선생도, 그다음 진중권 씨도 경자 일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사주 일주 중에서 경자 일주들 중에서 두뇌가 아주 비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거는 운기로 따지면은 량을 얘기하죠. 량. 서늘할 양이죠. 서늘하다. 머리가, 마음이, 정신이 냉철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냉철하다. 자, 자수라고 하는 거는 절기상으로 대설을 의미하나요? 동지가 있는 달이죠. 동지달이라고 하는 거는 해월은 우리가 독음이라고 합니다. 음이 6개다. 음이 다 차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오음 일양이 되죠. 양기가 한 점 톡 맺혔다라고 하는 달이죠. 자월에 맺혀서 무럭무럭 그 양기가 자라 축월을 지나 인월이 되면 2월 4일 날 입춘이 되죠. 입춘. 그 양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바깥으로 톡 튀어나오는 날을 우리는 입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짓달은 우리가 부정 타지 말라고 동지 팥죽을 먹죠. 팥죽 안에다가 새 알을 집어넣고요. 우리가 자월, 절기상으로 자월을 한이라 그럽니다. 아주 추운 거죠. 우리 축월을 냉이라고 하죠. 자, 아래는 한, 정신은 상당히 냉철하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오행이 잘만 배합되면 금수 쌍청이 된다. 되게 명쾌하고
상관을 깔고 앉아 있으니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수라고 하는 거는 드러내기보다는 뭔가 수축하려고 하는 기운이고 음의 기운이 강하죠. 그렇지만 그 음의 기운이라도 식신생재가 됐을 때는 이 상관이 발현돼 나올 수 있고, 다음 관인상생 됐을 때도 이 상관이 쓰임을 받게 되겠죠. 자, 좋은 점도 있지만, 머리도 명쾌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의외로 경자일주 중에서는 우울증이 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관이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으면 경자일주는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대인 기피증도 기피를 할 수 있는 소재로도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라고 하는 거는 공자님의 오상으로 봤을 때 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상징하는데,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원초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경자일주를 가진 본성들은 학계로 진출한다면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물론 인성이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경자일주는 상당히 냉철한 두뇌의 소유자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장점이 그렇다면 단점은 우울증으로 혹은 음기로, 자꾸 금생수하는 기운이죠. 더 압축되고 그러한 기운들은 확산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기운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만화를 보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타쿠라 그러죠. 오타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혼자만 어떠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일주가 경자일주입니다. 오타쿠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근자에는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쓰이고 있는데, 일본의 오타쿠적인 어떤 정신에 의해서 일본 우리나라보다도 더 노벨 수상자들이 많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단체 생활을 하기보다는 고립되고 독특한 취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어떤 말로서 표현하는 행동력인데, 온유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상관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다가 지적을 받았을 때 경자일주의 이 수상관이 나온다면 상당히 분위기가 싸해지는 어떤 그런 기운이 수다. 경자일주는 어떠한 분야에 독보적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과학계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자일주들은 두뇌가 명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상관이 잘 발현된다면, 주변의 오행에 의해서 발현이 된다면,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일주가 경자일주입니다. 오늘도 경자일주에 대한 사주를 법륜도에다 놓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경자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월에 태어났네요. 금생, 수생, 목생, 화생, 자,
경금의 자수가 상관이죠. 목은 묘, 정제가 있고요. 상관이 또 하나 있고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 임목이 하나 있네요. 예. 상관이 세 개, 식신이 하나다 보니 설기되는 기운이 상당히 많죠. 그나마 다행인 게 수가 목으로 해서 수생목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 상관이 그래도 통로를 찾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설기되는 기운이 없다면 상당히 우울감이 심한 사람으로 발현됐을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나마 인성이 있어서 신약하지 않지만 설기되는 기운이 많다 보니 용신을 무토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용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 다음에 금이 희신입니다. 참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네요. 그죠? 감성이 풍부하고 나름 욕망도 가지고 있는 재주도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성취해야 할 경제적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또 시중 유통의 어떤 편제, 이런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아마 운의 흐름으로 보아, 사주의 흐름으로 보아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과 명예를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분의 경자 일주의 이 자수가 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수는 한신으로 들어와 있네요. 우리가 한신이라고 하는 거는 공망과도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흉하지도 않다. 워낙 수의 기운이 세다 보니 화가 꺼지는 게 두렵다. 사실 이 사주는 이 사람의 어떤 재물이나 그런 쪽보다는 건강에 더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 사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경자일주에 대한 본성 분석을 했는데, 일주를 가지고 우리가 본성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를 벗어나서 주변에 어떤 오행이 개입이 돼 가지고 본성이 잘 발현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본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사회화되면서 자기한테 맞는 어떤 가면을 쓰죠. 그걸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러한 가면으로 인해서 본성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본성이 병이 들어서 속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자의 이 자수 상관이 병이 들지 않았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가. 또한 그 역할을 해준 목이 참 반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묘가, 어떻게 보면 월제에 있는 이 묘가 그러한 우울감이라든가 상극을 하려고 하는, 관을 극을 하려고 하는 기운을 많이 설기시켜줘서 그래도 대운만 잘 들어온다면 상당히 재를 쌓을 수 있는 사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자일주에 대한 본성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